자, 이 파트 정말 중요합니다. 21강 정말 중요해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이 아직 태그에 대한 개념이 완전 와닿진 않을 거예요. 어떨 때 이 태그를 써야 되고 어떨 때 이 태그를 써야 되고 당연합니다. 이제 막 태그를 배웠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마크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어떤 태그를 써야 될지 모르겠을 때는 우선 div 쓰세요. div. 근데 div 쓸 거면 당연히 클래스는 달아주셔야 됩니다. 클래스라도 보고 알 수 있게끔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내가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좀 된다 하면은 하나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러면 얘는 보통 어떨 때 많이 쓴다 했었죠? 이 메뉴를 감쌀 때 내부 태그를 많이 쓴다 했었죠? 그럼 이 내부 태그만 봐도 아, 이 안에 메뉴 있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회적 규칙이에요. 이 내부는 우리 메뉴 감쌀 때 쓰자 라는 게 우리 사회적 약속입니다.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아, 내부 써면은 메뉴 있겠구나 이런 게. 그러니까 바꿀 수 있으면 하나라도 이렇게 바꿔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 내가 조금 더 이제 쓸만하다 싶으면 태그를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태그. 자, 내부가 메뉴 박스면 UL이 메뉴라고 했으니까 메뉴 만들 때 UL을 쓰면 되겠죠. 그리고 UL 밑에는 어차피 LI밖에 못 들어가니까 이거 밑에 LI 쓰면 되는 거고요. LI는 리스트 아이템이라서 지금 LI입니다. 메뉴 아이템이니까 LI 쓰면 딱 맞겠죠. 그리고 된다면 어차피 얘네들 눌렀을 때 이동돼야 되는 거니까 A 태그로도 써주시면 너무 좋겠죠. 이렇게. 그럼 뭐가 좋냐면 이 클래스를 굳이 안 써도 돼요. 태그만 보고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텍스트, CSS 쓰기도 좋아요. 구분이 안 돼 있으면 이 긴 CSS를 이 클래스를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메뉴 박스, 메뉴 아이템, 텍스트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우리가 태그 구분만 해주면 이걸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하게 쓸 수가 있죠. 굳이 클래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습할 때는 괜찮아요. 그냥 div 쓰던 내부 쓰던 일단 태그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조금 더 태그를 쓸 줄 안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꿔보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정말 중요한 거, 올바른 태그 사용 예시. 여러분,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예쁘게 잘 만들어도 코딩할 때 이 코드를 엉망으로 쓰잖아요. 그러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특히 퍼블리셔로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웹 디자이너여도 태그 이제 코드를 썼다? 라고 하면은 그 코드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경 써서 올바르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웬만하면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코드가 뭐 다양하긴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쓴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꼭 잘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그, 이제 시멘틱 태그는 뭐고 이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사이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보통 크게 세 분류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이게 화면이라고 치겠습니다. 화면에는 총 세 분류가 있는데 첫 번째 헤더, 메뉴가 있는 헤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인 컨텐츠, 여기서 이제 스크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헤더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겁니다. 자, 헤더가 이렇게 있죠. 이런 내부 바 헤더, 이걸 헤더라고 합니다. 얘는 따라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따라올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다 이렇게라도 따라가게 합니다. 네이버도 보면요, 여기는 뭔가 헤더의 영역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따라오긴 하죠. 이런 게. 자, 그래서 헤더가 있고, 그 다음 메인 컨텐츠가 봤던 요런 부분이 이제 메인 컨텐츠겠죠. 메인 바디 부분.
그 다음 푸터가 있습니다. 푸터. 요걸 보통 푸터라고 해요.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쓸 수 있는 태그가 따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헤더에는요, 헤더 태그를 쓰고, 메인에는요, 크게 이제 메인이 요렇게 있다면 이 메인 안에 섹션들을 이렇게 놓습니다. 뭐 헤로 섹션이라던가, 뭐 미드 섹션이라던가, 뭐 이제 이벤트 섹션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푸터가 들어갑니다. 진짜 푸터라는 태그를 써요. 진짜 헤더라는 태그를 쓰고. 그래서 헤더는 보통 페이지나 섹션의 상단 영역을 의미하는데, 주로 이제 이 헤더는 사이트의 정체성과 길잡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헤더에는 보통 뭐가 들어가냐면 로고, 사이트 제목, 뭐 메뉴, 검색창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메인은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컨텐츠 영역인데요. 사용자가 이 페이지에서 보고 싶은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게시글이라던가 상품 정보,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이요. 그리고 문서 안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 있죠. 지금 여기 있는 헤더와 메인, 푸터는 사이트당 한 개씩만 넣을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HTML 파일을 하나 만드는데 헤더가 2개 있다? 반응형 아니면 그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만약에 반응형을 할 때는요, 여러분, 이 헤더의 구조가 조금 달라지거든요. 보통 여러분이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웹사이트에서는요, 헤더를 길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로고 놓고 여기에 메뉴를 놓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화면에 이렇게 모바일이나 뭐 태블릿 같은 데서는 화면이 짧다 보니까 어떻게 보통 만드냐면요, 로고 두고 여기에 이런 걸 만들어요.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거. 이런 거 만듭니다. 본 적 있으시죠? 그럼 이거 누르면 뭐 나오죠? 이제 사이드바 나오는 거예요. 사이드바. 이렇게요. 보통 이렇게 만듭니다. 화면이 작으면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죠. 화면이 클 때는 얘네를 나란히 놓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화면이 작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다 사이드바로 놓는 구조를 많이 씁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네, 그러면은 헤더가 2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PC 버전 하나, 모바일 버전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아닌 이상 헤더를 2개를 만드시면 안 됩니다. 메인은 근데 달라요. 메인은 그냥 무조건 1개만 있어야 되고요. 푸터도 뭐 마찬가지고. 푸터는 헤더랑 똑같아요. 2개를 넣을 수 있는데 이 구조가 달라질 때만, 반응형을 해서 구조가 달라져야 될 때만 푸터도 다르게 쓰는 거지, 이제 웬만하면은 하나만 두시는 게 맞습니다. 메인은 하나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 푸터는 페이지나 섹션의 하단 영역을 의미하는데 부가 정보, 마무리 정보를 넣습니다. 보통 들어가는 거 저작권이나 회사 정보, 연락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죠. 자, 그래서 실제로 쓰는 구조가 어떻게 되냐? 바로 요겁니다. 시멘틱 태그 사용과 HTML 구조의 좋은 예라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 올바른 태그 사용 예시라고 해서 HTML 구조라고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요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 다음 여기에 코드 쪽 클릭하세요. 코드 쪽 클릭하고 컨트롤 S 하세요. 그럼 여러분 거 됩니다. 얘 이름이 여러분 걸로 바뀔 거예요. 얘 이름이 이걸로. 그리고 좋아요 눌러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앞으로 내가 코드 구조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 무조건 이거 보세요. 자, 만약에 이제 바디에 이런 태그들이 들어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바디 태그 안쪽에 가장 위에 헤더를 놓습니다. 만약에 PC 버전이 있다면 이제 뭐 헤더하고 PC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 모바일 버전이 있다면 이제 보통 MB라고 합니다. MB. 헤더는 무조건 한 개만 놔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이렇게 구분할 거 아니면 하나만 있는 게 맞죠. 근데 여러분도 아마 두 개를 넣어야 되긴 할 겁니다. 왜냐면 반응용도 할 거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서 보시면 사이트 헤더라고 되어 있죠. 클래스 사이트 헤더 클래스로 움직여도 되고 헤더 태그를 써도 되고. 자, 그리고 헤더가 요거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내부가 있고요. 그 다음 UL 뭐 li 이런 식으로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로고가 없어서 그렇지 나중에는 이제 뭐 div.logo 해서 a 태그 놓고 a 태그 안에 이미지 이제 로고 넣겠죠. 이런 식으로 들어갑니다. 로고가 있다면요. 그 다음 메뉴 똑같죠? 내부 밑에 ul, li, a 오고 그 다음 요런 걸 이제 앵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앵커 다는 방법은 뭐 나중에 다시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메인을 봐야 돼요. 자, 메인 이거 보이시죠? 메인이 이제 요거 안쪽 내용입니다. 섹션이 총 지금 3개가 있죠? 하나, 둘, 셋. 자, 메인 컨텐츠. 자, 메인 태그는 이 반응형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하나만 있어야 돼요. 무조건 하나. 여기 중요합니다. 헤더는 제가 이거 구조를 조금 더 이제 더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메인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섹션은 이제 이 안에서 분리를 하는 거죠. 메인 섹션, 뭐 서브 섹션, 컨텐츠 섹션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그래서 구역을 나눌 때 섹션으로 나누시면 되는데 보통 id 값을 달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섹션에서 공통적으로 CSS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 예를 들면은 컬러 값이 여기도 레드를 써야 되고 여기도 레드를 써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이 클래스를 공통으로 쓸 수 있게끔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클래스 이름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처럼 SEC01 아니면 헤로면 헤로, 어바웃이면 어바웃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괜찮으니까 웬만하면 이게 어떤 섹션인지 내포되어 있으면 좋겠죠? 이름에. 그래서 같이 꾸며줄 때는 이 공용 클래스로, 그 다음 따로 꾸며줄 때는 각자의 클래스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요 반가워가 이제 타이틀이라고 치면은 H 태그로 H1이든 H2든 상관없어요. 그다음 내용들은 P로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메뉴 같은 게 있다. 얘는 뭐 div로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처럼 메뉴가 아니더라도 이제 ULLI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뭔가 똑같이 이런 구조일 때.
똑같은 이력 구조일 때. 그 다음 푸터 이렇게 들어가죠. 링크 넣을 건 넣고 아니면 말고. 카피라이트는 이제 거의 맨 밑에 있습니다. 이런 식.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디 이렇게 단 거 있죠. 아이디는 보통 샵으로 쓰죠. 근데 우리 A 태그에 아무것도 안 넣을 거면 샵 넣으라고 했었죠. 여기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이디를 이렇게 달아 놓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눌렀을 때 이 페이지 내에서 이 해당 섹션으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눌렀을 때. 그래서 대부분의 웹사이트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규칙에 맞게 짜셔야 돼요. 막 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코딩은 다 규칙이 있습니다. 내용들도 그래요. 내용들도 아무거나 막 넣으면 안 되고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을 넣어야 돼요. 특히 뭐 카피라이트 같은 것도 그렇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던가.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 뭐 글이나 이미지, 디자인, 코드 이런 거 있죠. 이 창작물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표시하는 게 카피라이트인데 이것도 뭐 항상 적어주는 거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도 사이트면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규칙에 맞게 넣으셔야 됩니다. 다음 시멘틱 태그.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들 있죠. 뭐 어디에는 메인이 들어가야 되고 어디에는 섹션이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 자, 시멘틱 태그란 뭐냐면 이제 의미가 있는 태그예요. 의미가 있는 태그. 단순히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뭐 헤더면 헤더, 그다음 메인이면 메인, 그다음 푸터면 푸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영역이 무엇을 하는지 의미를 알려주는 태그가 시멘틱 태그입니다. 그래야지 브라우저나 뭐 검색 엔진이라던가 아니면 스크린 리더 같은 게 페이지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쓰냐?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시멘틱 태그를 보면서 눈치채셨겠지만 왜 쓰냐면요. 일단 코드 구조가 한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협업이나 유지 보수 있죠. 쉬워요. 그래서 이 실무에서는요, 시멘틱 태그를 제대로 안 쓰잖아요. 감점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포트폴리오 검사할 때 많이 그러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태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걸 오늘 숙제로 내드릴 거예요.